네, 잠깐 잘 쉬었어요.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금융 리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금융 리스는 리스 제공자와 리스 이용자가 있죠. 그래서 각각 리스 제공자 입장에 회계 처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리스 이용자의 회계 처리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금융 리스 할 때 리스 제공자의 회계 처리가 나오죠. 첫 번째 보세요. 첫 번째 보시면 리스 개시일 이전이 나오죠. 리스 개시일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 자산을 구입하게 되겠죠. 아까 예를 들었던 자동차 회사에서 차를 구입해 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카드사에서 차를 구입해 와요. 그것이 이와 같은 회계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리스 개시일 이전에는 기초 자산을 구입하고 리스 개시일까지 성급 리스 자산으로 계산한다. 그러니까 성급 리스 자산으로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성급 리스 자산에다가 체크해 두세요. 그래서 회계 처리해 주게 되면 차변에 성급 리스 자산이라고 기록해 주게 되겠죠. 자산이 되겠죠. 자산.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이제 현금을 주고 사겠죠. 카드 회사에서 현금을 주고 차를 구입해 왔죠. 그래서 대변에는 자산의 감소, 현금 이렇게 기록해 주게 되는 것이죠. 정리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리스 개시. 리스 개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용권이 리스 이용자에게 제공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리스 이용자가 본격적으로 그 자산을 사용하게 됐어요. 이것을 재무 상태표에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리스 순 투자와 동일한 금액의 수지 채권으로 표시하게 된다. 수지 채권, 리스 채권이라고 기록하게 되겠죠. 리스 채권에다가 체크해 두세요. 그래서 차변에 리스 채권. 화면에 이제 리스 자산이 리스 이용자에게 제공됐으니까 없어지겠죠. 사라졌으니까 대변에 성급 리스 자산 이렇게 기록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리스에서 직접 원가가 있으면 그것을 현금을 지급해 주게 되겠죠. 현금 이것이 리스 개설 직접 원가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정리되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리스료 수령일과 보고기간 말. 그러니까 매년 말이 되면 감가 상각비처럼 이자 받은 거에 대해서 기록하게 되겠죠. 그것을 기록하게 되면 차변에 현금이라고 기록해 주게 되겠죠. 현금을 받았죠. 그 다음에 그것은 수익이 발생하게 된 거죠. 리스 제공자는 수익이 발생했으니까 대변에 이자 수익이라고 기록해 주게 되겠죠. 아까 이자 개념을 보시면 되겠죠. 리스료는 이자 개념에서 이자 수익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권리를 이제 차감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 채권이라고 기록해 준 것을 이제 매년 말에 차감해 주게 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리스 종료일이 나오죠. 리스 종료일은 아까 2023년 12월 31일 되는 거죠. 3년 기간이 지나게 되면 그 종료일, 그것이 리스 종료일이 된다. 그때 이제 기초 자산을 반환해요. 그러니까 리스 이용자가 리스 제공자에게 다시 제공하게 되겠죠. 그때 회계 처리해 주게 되면요. 차변의 기초 자산이라고 기록해 주게 되겠죠. 차변의 기초 자산. 그 다음에 대변에는 리스 채권 이렇게 기록해 주게 되겠죠. 사용하면서 이제 손상 차손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손상이 발생하게 되면 차변에 리스 채권 손상 차손이라는 개정 과목을 기록해 주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체크해 두세요. 리스 채권 손상 차손. 그 다음에 두 번째 회계 처리가 있죠. 두 번째 회계 처리는 리스 이용자가 아까 이제 어떠한 금액을 설정했어요. 보증을 했죠. 15,000원으로 설정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잔존한 금액은 13,000원이 됐어요. 13,000원이 되면 2,000원만큼의 손실이 발생했죠. 그것을 이제 리스 제공자는 현금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차변에 현금이라고 기록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수익을 잡게 되겠죠. 수익을 잡게 되면 그 계정 과목은 리스 보증이익이 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반면에 소유권이 완전히 리스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경우에는요, 소유권이 이전하는 경우가 되겠죠. 이때 회계 처리는 차변에 현금, 그다음에 대변에 리스 채권, 그리고 이제 리스 채권 처분 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의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리스 이용자.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는 첫 번째, 리스 개시일 이전에는, 그때는 이제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는 자산을 구입하지 않았죠. 자산을 구입하지 않았으니까 별도의 회계 처리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회계 처리 없음. 그러니까 리스 개시일 이전에는 회계 처리가 없다라고 정리해 두세요.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는 리스 개시 이전에는 회계 처리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리스 개시일이 나오죠. 리스 개시일은 회계 처리는 이제 리스들 자산을 가져왔죠. 사용권을 가져왔으니까 사용권 자산이 생겼죠. 그것을 차변에 기록해 주게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사용권 자산이라고 기록해 주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변에는 리스 부채. 그러니까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는 부채가 발생한 거죠. 부채가 발생했으니까 부채의 증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변에 리스 부채. 이때도 리스 개설 지정가가 발생하겠죠. 있으면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리스료 수령일이 되죠. 리스 받은 날.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는 리스료를 지급하는 날짜가 되겠죠. 지급하는 날짜. 지급하는 날짜 보시면 차변에 이자 비용이 되겠죠. 이자 비용. 그 다음에 대변에는 현금. 그러니까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는 리스 부채죠. 리스 부채를 차감해 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차변에는 리스 부채 차감하는 계정을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리스 부채.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류할 것이 이제 감가상각비가 있죠. 리스 이용자는 실질적으로 자산을 가지고 있죠. 자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감가상각비라고 생기겠죠. 그것을 회계 처리해 주게 되면 차변에 감가상각비, 그다음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익이라고 기록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감가상각비 꼭 체크해 두세요.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 이제 감가상각비를 빼기 쉬운데 그것을 이제 주의하기 위해서 꼭 체크해 두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리스 종료일이었죠. 리스 종료일의 회계 처리. 첫 번째, 기초 자산을 반환하는 경우에 회계 처리 보시면 차변에 리스 부채, 그 다음에 대변에 사용권 자산. 근데 이제 기초 자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생겼죠. 우리가 이제 유형 자산을 처분할 때에도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차변에 기록해줬죠. 그거와 똑같은 회계 처리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회계 처리는 리스 보증 손실이 발생했죠. 보증을 15,000원 했는데 실제로 잔존 가치는
13,000원 됐으니까 2,000원만큼의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는 손실이 발생된 거죠. 손실 발생했으니까 그것을 기록해 주게 되면 차변의 리스 보증 손실, 그다음에 대변의 현금 이렇게 기록이 되겠죠. 이건 나중에 이제 연습 문제 있거든요. 연습 문제 풀면서 다시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초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그래서 차변에 리스 부채,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 이렇게 기록해주고 남은 금액은 유형 자산이 되겠죠. 그래서 유형 자산은 차변에 기록해주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회계 처리는 차변의 유형 자산, 그 다음에 대변의 사용권 자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회계 처리는 이제 사용권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무계획을 해주게 되고 대변에는 유형 자산의 감가상각 무계획을 해주게 된다. 그래서 오늘 연습할 내용은요,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만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연습 문제가 있죠. 연습 문제를 읽어보세요. 문제 읽어보셨죠? 그러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연습 문제 1번. 리스 제공자인 주식회사 경기 리스는 2021년 1월 1일이 리스 기간 개시일인 금융 리스 계약을 명확사와 체결하였다. 그러니까 경기 리스가 리스 제공자가 된 것이고 명확사가 리스 이용자가 된 것이죠.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초자산, 두 번째 줄 보시면 이제 기초자산은 2020년 12월 20일 10만원에 취득하였으며, 그러니까 리스 개시일 이전이 되겠죠. 리스 개시일 이전, 리스 개시일이 1월 1일 되겠죠. 1월 1일인데 그전, 그러니까 그 작년 12월 20일에 리스 계약을 체결한 게 된 거죠. 그러니까 리스 자산을 취득한 거죠. 그때 회계 처리는 차변에 성금 리스 자산, 그다음에 대변에 현금 이렇게 기록하게 되겠죠. 10만 원의 취득을 하게 된 거죠. 그것을 회계 처리해 주게 되면 차변에 성금 리스 자산 10만 원, 그다음에 대변에 현금 10만 원 이렇게 기록해 주면 되겠죠. 그다음에 계속 읽어볼게요. 공정가치와 일치한다. 공정가치와 일치한다는 것은 취득 원가가 되는 거죠. 공정가치가 취득 원가 일치하게 되는 거죠. 10만 원 기록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읽어보시면요. 리스 자산의 경제적 내연수는 4년, 그리고 잔존가치는 없다. 잔존가치는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읽어볼게요. 두 번째 보시면요.
리스 계약에 따르면 소유권 이전 약정이나 영가 매수 선택권 약정은 없으며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영가 매수 선택권을 약정하지 않은 것이 되겠죠. 이때 주식회사 경기 리스는 리스 종료일에 기초 자산을 반환받는다. 경기 리스는 리스 종료가 되면 그때 자산을 돌려받게 되겠죠. 이때 리스 종료일에 추정 잔존 가치는 2만원, 2만원에다가 체크해 두세요. 전체적인 잔존 가치는 2만원 되겠죠. 추정 잔존 가치는 2만원. 그 다음에 리스 이용자인 명확사는 15,000원 보증하였다. 명확사는 15,000원 보증하게 된 거죠. 이 15,000원도 체크해 두세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정리하게 되면요.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잔존 가치가 2만원 남아야 되고 그리고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는 15,000원이 남게 되겠죠. 그래서 삼각표 그릴 때요. 2023년 12월 30일에 미해수 채권이 2만원 남게 되겠죠. 이렇게 2만원 남게 됩니다.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는 15,000원이 되겠죠. 네, 그것을 반드시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읽어보시면 리스 종료일 현재 기초 자산의 실제 잔존 가치는 13,000원이다. 그래서 차이가 나게 된 거죠. 리스 이용자는 15,000원을 보증했는데 실질적으로 남은 잔존 가치는 13,000원 됐죠. 그것만큼의 리스 보증 손실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거 이제 나중에 다시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3,000원에다가도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리스 기간은 3년이 되겠죠. 3년에다가 체크해 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1번 보세요. 1번 세 번째 줄. 1번의 세 번째 줄 보시면 경제적 내연수가 4년 있었죠. 그리고 리스 기간은 3년. 그래서 경제적 내연수 4년에다가도 체크해 두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두 개를 비교하게 되겠죠. 비교하게 되면은 둘 중에 짧은 금액, 둘 중에 짧은 금액은 리스 기간이 되겠죠. 3년. 그래서 리스 기간 아까 금융 리스를 분류할 때 세 번째 요건에 해당이 되겠죠. 리스 기간. 리스 기간은 4분의 3이 되겠죠. 4분의 3 되니까 75% 이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금융 리스로 분류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정리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매년 12월 31일에 34,170원의 고정 리수료를 지급한다. 그리고 명확사의 결산일은 매년 말. 그리고 내재 이자율은 10% 3기간. 이때 현재 가치 계수를 보니까 현재 가치 계수는 0.7513. 연금 현재 가치 계수는 2.4868 이렇게 나와 있죠. 이때 리스 제공자 A사의 입장에서 리스 삼각표를 작성하고 회계 처리하라. 그리고 두 번째,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 리스 삼각표를 작성하고 회계 처리를 하시오. 그러니까 리스 이용자 B사는 명확사가 되겠죠. 이제 첫 번째,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 회계 처리하게 되면요. 그래서 리스 개시일 이전에는 성급 리스 자산 10만원, 그다음에 대변에 현금 10만원 이렇게 기록을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회계 처리는 리스 개시일가 2021년 1월 1일 회계 처리가 되겠죠. 이때는 차변 리스 채권이 되겠죠. 리스 채권 10만원. 그 다음에 성급 리스 자산도 10만원 되겠죠. 이때는 이제 리스 개설 지적 원가는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차변에 리스 채권 1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성급 리스 자산 10만원 이렇게 기록해 주면 되겠죠.
정리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리스 제공제 삼각표를 그려볼게요. 삼각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일자를 적혀야 되겠죠. 일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고정 리스료, 리스로 작성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질 이자. 실질 이자는 10%가 되겠죠. 그 다음에 채권 회수액을 기록하게 돼요. 채권 회수액. 그 다음에 미회수 채권. 그래서 2021년 1월 1일에는 미회수 채권이 있겠죠. 미회수 채권. 그러니까 한 번도 회수받지 않았죠. 그 금액이 얼마가 되죠? 네, 1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리스 제공자는 10만 원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정리되셨죠?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3번 보시면 고정 리수료가 나오죠? 고정 리수료가 34,170원. 거기에다가 체크해 두세요. 34,170원은 리수료가 된다. 그 금액을 여기에다가 기록해 주면 되겠죠? 이것은 매년 받는 리수료가 되겠죠. 그래서 리스 제공자는 매년 34,170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이제 리스 작성하시면 돼요. 고정 리수료. 정리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실질 이자를 고려해 줘야 되겠죠. 실질 이자. 실질 이자는 미회수 채권 곱하기 10% 해주면 되겠죠. 10만 원 곱하기 10% 해주게 되면 얼마가 나오게 되죠? 네, 만 원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실질 이자는 만 원. 그러면 이제 채권 회수액. 채권 회수액은 리수료에서 실이자 빼주면 되겠죠. 빼주게 되면 얼마가 나오게 되죠? 네, 24,170원. 그래서 다시 이제 미회수 채권을 구해주게 되겠죠. 미회수 채권 10만 원에서 채권 회수액 24,170원을 빼줘요. 빼주게 되면 얼마가 나오게 되죠? 네, 75,830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것을 이제 회계 처리해 주게 되면요. 현금 받은 금액은 리수료 되겠죠. 34,170원. 그 다음에 이자 수익은 실질 이자가 되겠죠. 만 원. 그 다음에 채권 회수액은 리스 채권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채권 회수 받은 것이 24,170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면 되겠죠. 거기에다가 기록해 주시면 되겠죠. 리스 제공자의 첫 번째 연도의 회계 처리. 그래서 차변의 현금 34,170원, 대변의 이자 수익 만원, 그 다음에 리스 채권 24,170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 연도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두 번째 연도도 똑같이 해주게 되면 첫 번째 리수료 34,170원 기록해 주게 되겠죠. 그 다음에 실질 이자는 미회수 채권 75,830원에서 곱하기 10% 해주게 되면 얼마가 나오게 되죠? 네, 7583. 그래서 34,170원에서 실질 이자
7,583원을 빼주게 되면 얼마가 나오게 되죠? 네. 26587 나오게 되죠. 26,587원 이렇게 나오게 되고, 위의 수채권은 75,830원에서 26,587원을 빼주면 되겠죠. 빼주게 되면 얼마가 나오게 되죠? 네. 49243 나오게 되죠. 49243.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연도의 회계 처리는요. 현금 34,170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다음 이자 수익은 7583. 이자 수익 7583. 그 다음에 리스 채권 금액은 26587.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연도 볼게요. 세 번째 연도 보시면 이제 위의 수채권이 49243이 됐죠. 49243인데 여기 10% 해주게 되면은 49224가 나오게 되죠. 49224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렇게 되면 나중에 2만 남게 되지 않죠. 남게 되지 않으니까 이제 단수 조정해주게 돼요. 단수 조정해주게 되면은 4927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3원만큼 단수 조정해주게 된 거죠. 그렇게 해주게 되면은 34,170원에서 4927을 빼줘요. 빼주게 되면 29243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49243에서 29243을 빼주게 되면 최종적으로 남는 금액은 2만 원 이렇게 남게 되겠죠. 이것이 잔정 가치가 되는 거죠. 정리가 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연도 회계 처리를 해보게 되면은 차변의 현금 34,170원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자 수익은 4927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리스 채권은 29,243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정리되시죠? 리스 제공자는 이렇게 회계 처리해주면 돼요. 정리되셨죠? 그 다음에 리스 이용자 볼게요. 리스 이용자. 리스 이용자는 이제 부채를 갚는 것이 되겠죠. 부채를 갚으니까 부채 상환액이 되겠죠. 그렇게 기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미상환 부채. 그럼 이제 리스 이용자 집중해서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게 되면 이제 표를 하나 그려야 되죠. 도표 한번 그려볼게요.
도표를 그리게 되면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도표를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는 매년 고정 리수를 지급해 주게 되겠죠. 아까 리스 고정 리수료는 얼마였죠? 네, 34,170원. 그것을 매년 기록해 주면 되겠죠. 이것이 고정 리수료. 그 다음에 아까 가로 2번에 세 번째 줄에 보증금을 기록했었죠. 추정가치, 잔존가치 보증하는 것. 그것이 15,000원이었죠. 이것이 2023년 12월 31일에 남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매제이자율로 확인 현재 가치. 매제이자율 몇 퍼센트였죠? 맨 마지막에 10%였죠. 10%. 그래서 매제이자율 10%로 하얀 현재 가치를 구해보게 되면요. 현재 가치 계수 구해야 되겠죠? 제일 처음에 이제 고정 리수료 34,170원이 되겠죠. 34,170원에다가 연금 현재 가치 계수를 곱해주게 되겠죠. 연금 현재 가치 계수 보니까 2.4868. 여기에다가 이제 보증 잔존 가치, 보증 잔존 가치는 15,000원 되겠죠. 15,000원의 현재 가치 계수 얼마죠? 0.7514. 이것을 계산해 보세요. 얼마가 나오게 되죠? 네, 96243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96243이 리스 순 투자 금액이 되겠죠. 리스 순 투자 금액이 96243. 그래서 이 금액을 비교해 주게 되는데 치도원가 공정가치가 얼마였죠? 공정가치가 10만원 10만원이었고 그 다음에 96243 둘 중에 작은 금액 얼마죠? 96243 이것이 리스 부채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미상한 부채가 되겠죠. 그래서 출발하는 금액이 96243이 되겠죠. 리스 부채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96243 이렇게 기록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2021년 1월 1일 리스 게시일에 회계 처리하시게 되면 차변의 사용권 자산 금액이 96243이라고 기록해 주면 되겠죠. 사용권 자산 96243. 그 다음에 대변에 리스 부채가 나오죠. 리스 부채 금액이 96243. 이것을 기록해 주면 되겠죠. 리스 게시일. 리스 게시일에는 차변에 사용권 자산 96243. 그 다음에 대변에 리스 부채 96243. 이렇게 기록해 주면 되겠죠.
정리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매년 말에 이제 회계처리 해줘야 되겠죠. 매년 말에는 이제 삼각표를 그려서 작성해 줘야 되겠죠. 삼각표 똑같이 그리면 되겠죠. 첫 번째 일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수료, 그 다음에 실질 이자, 그 다음에 부채 상환액. 아까는 이제 채권 횟수액이었죠. 채권 횟수액이었는데 부채 상환액, 그러니까 부채를 갚은 것이 되겠죠. 부채를 갚은 금액을 기록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미상환 부채, 아직 상환하지 않은 부채 금액을 기록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아직 상환하지 않은 금액, 1일자에는 96243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씩 정리하게 되면 이제 21년 12월 31일 됐어요. 그때 계산해주게 되면 실질이자는 곱하기 10% 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96243 곱하기 10% 해주게 되면 9624. 그래서 이제 리수료 34,170원에서 실질이자 9,624원을 빼줘요. 빼주게 되면은 24546. 그 다음에 미상환 부채 96243에서 부채 상환액 24546을 빼줘요. 빼주게 되면 여기 금액이 나오게 되겠죠. 얼마가 나오게 되죠? 71697 나오게 되겠죠. 71697. 그럼 이제 리스 수수료 때 분개를 해주게 되면은 차변 이자 비용이 나오죠. 이자 비용 금액은 얼마가 되죠? 이자 금액은 9624가 되겠죠. 이자 비용은 9624. 그 다음에 리스 부채는 24546 나오게 되죠. 24546. 그러면 대변에는 현금 34,170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되겠죠. 차변에 이자 비용 9624, 그 다음에 리스 부채 24546, 그 다음에 현금은 34170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도 볼게요. 두 번째 연도 보시면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미상환 부채 71,697원 곱하기 10% 해주게 되면 얼마가 되죠? 네, 7170. 7,170원 나오게 되죠. 그래서 34,170원에서 7,170원을 빼줘요. 이렇게 되면 얼마가 나오게 되죠? 네, 27,000원. 그래서 미상환 부채 71,697원에서 27,000원 빼주게 되면은 44697 나오게 되죠. 44697.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연도의 회계 처리. 이자 비용은 7,170원 해주면 되겠죠. 그다음에 리스 부채는 27,000원. 그 다음에 현금은 34,170원 기록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금액을 기록해 주면 되겠죠. 이것은 현금, 그 다음에 이거는 이자 비용, 그 다음에 이것은 리스 부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정리되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연도. 세 번째 연도는 이제 44,697 나와 있죠. 44,697원. 여기에서 10% 해주게 되면은 얼마가 나오게 되죠? 원래는 4470 나오게 되죠. 4470 나오게 되는데 단수 조정해줘야 되겠죠. 단수 조정해주게 되면 4473. 단수 조정이 되겠죠.
그래서 34,170원에서 4473을 빼주게 되면은 29697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44,697원에서 29,697원 빼주게 되면 이게 최종적으로 남는 금액은 15,000원 되겠죠. 이것을 이제 회계 처리해 주게 되면 차변의 이자 비용 4,473원 이거 기억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리스 부채는 29,697원. 그 다음에 현금 금액은 34,170원. 여기 기억해 주면 되는 것이죠.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끝나면 안 되니까 한 가지 더 고려해 줘야 되는 것이 감가상각비가 되겠죠.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계산은요. 어, 9623이 있죠. 9623 리스 부채 금액. 리스 부채 금액에서 리스 사용권 자산 금액이 되겠죠. 사용권 자산 금액 96,243원. 여기에서 보증 잔존 가치를 빼줘야 되겠죠. 보증 잔존 가치 15,000원. 여기 빼준 값에서 둘 중에 작은 걸로 해야 되겠죠. 경제적 유연수와 리스 기간을 비교해 줘야 돼요. 경제적 유연수 같은 경우에 첫 번째 1번에 세 번째 줄에 4년 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리스 기간은 3번에 첫 번째 나와있죠. 3년. 둘 중에 짧은 금액 몇 년이죠? 3년. 3년을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96,243에서 15,000원 뺀 값에서 3년을 나눠주게 되면 감가상각비가 나오게 되겠죠. 계산해 보세요.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죠? 감가상각비는 27,081원 나오게 되죠. 27,081원 이것이 감가상각비가 되겠죠. 그래서 매년 감가상각비는 27,081원 그다음에 대변에 감가상각 무계획은 27,081원 이것을 반드시 기록해 줘야 되겠죠. 정리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할 내용이 이제 리스 자산 반환이 나오죠. 리스 자산 반환. 리스 자산을 반환하는 경우에 회계 처리. 리스 제공자 입장. 리스 제공자 입장을 보시면 차변의 기초 자산을 기록해 주게 되겠죠. 기초 자산. 그러니까 리스 자산을 받았을 때 리스 자산은 얼마가 되죠? 아까 실제 잔존 가치가 나와있죠. 그러니까 3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을 리스 자산을 받았을 때 그것이 가격이 13,000원 되겠죠. 13,000원을 기록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차변의 기초 자산 13,000원. 근데 실질적으로 남는 채권 금액, 그러니까 추정 잔존 가치가 되겠죠. 추정 잔존 가치는 2만원 되겠죠. 그것이 리스 채권이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리스 채권 2만원이라고 기록해 주면 되겠죠. 차변에 기초 자산 13,000원, 그 다음에 대변에 리스 채권 2만원 이렇게 기록해 줘요. 그러면 차익이 발생했죠. 차익이
7,000원. 이 7,000원이 리스 채권 손상 차손이 된 거죠. 7,000원을 기록해 주면 되겠죠. 리스 채권 손상 차손은 7,000원 기록해 주세요. 이제 반면에 이제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는 사용권 자산이 96,243원이었죠. 그것을 대변에 기록해 주면 되겠죠. 대변에 사용권 자산 96,243원 이렇게 기록해 주면 되겠죠. 반면에 리스 부채 같은 경우에는 보증 잔존 가치가 되겠죠. 보증 잔존 가치가 15,000원. 그것을 차변에 기록해 주면 되겠죠. 차변에 리스 부채는 15,000원. 그러면 이제 96,243원과 리스 부채 15,000원 비교해야 되겠죠. 그래서 빼주게 되면은 그것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되겠죠.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가 되죠? 네, 81,243원. 기억해 주면 되겠죠. 81,243원. 이것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이 이제 보증 손실을 계산해야 되겠죠. 아까 가로 2번에 보증 잔존 가치는 15,000원이었죠. 15,000원이었는데 실제 잔존 가치는 13,000원. 차익이 발생했죠. 차익이 발생하게 되면 이것이 보증 손실이 되겠죠. 그러니까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보증 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는 보증 손실이 발생한 거죠. 그것을 마지막에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차변에 현금 2,000원, 그 다음에 대변에 리스 보증이익 2,000원 이렇게 기록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는 리스 보증 손실이 발생했죠. 비용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차변에 리스 보증 손실 2,000원,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 2,000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주면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정리가 잘 되셨나요? 네, 이것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중요한 거 내용을 정리하게 되면 다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리스의 분류였죠. 리스의 분류. 첫 번째는 소유권 이전 약정 기준이 있었죠. 소유권 이전 약정 기준. 네, 두 번째는 영가 매수 선택권의 약정 기준 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리스 기간. 리스 기간은 75% 이상 상당한 기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공정가치 회수 기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번용성이 없는 자산. 이 다섯 가지를 나중에 기록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정리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금융 리스 있죠. 금융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의 회계 처리. 그 다음에 리스 이용자의 회계 처리, 것을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삼각표 있죠. 이러한 삼각표도 작성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수업을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는요 법인세 회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